네, 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항상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에요. 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변화이든 나쁜 변화이든 변화 자체를 두려워해요. 인간은 지금 이 상태, 내가 적응한 바로 이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의욕적으로 항상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막 열과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자꾸 무기력해지고 지금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안 할 이유를 찾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의 항상성입니다. 우리의 항상성은 몸의 항상성 그리고 정신의 항상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몸의 항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질 때, 병이 생길 때 나타나는 항상성과 몸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몸이 안 좋아질 때 병은 발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위가 아픈데 처음에 위경련이 일어나죠. 떨림 증상이 있죠. 위경련, 굉장히 통증 너무 심하죠. 위가 막 뒤틀어지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가 안 좋을 때 계속 그 통증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 통증이 가중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통증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거예요. 아마 쇼크사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점점 커지고 병이 커질 때 이 통증이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가 이제 괜찮아졌어, 나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통증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되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위 자체의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위경련, 그 다음에 위염증, 위궤양, 그리고 위암. 어떤 게 통증이 가장 크죠? 네, 위경련이 가장 커요. 위가 뒤틀어지는 그 느낌, 그게 가장 크죠. 그런데 병이 점점 커지면서 위와 관련된 장부, 입이라던가 혀라던가 어깨, 어깨 뭉침, 이게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 뭉침. 그리고 허벅지에 부종 쌓이고, 허벅지 순환이 안 돼서 여기 부종이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서 셀룰라이트가 쌓이죠. 이것도 위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증상들이 분산이 돼요. 증상이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통증은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한 게, 내가 암이라는 거를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면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 갔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몸의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준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고통과 통증과 증상을 분산시켜서, 분산시키며, 하나의 통증이 계속 커지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통증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분산을 시킴으로써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통증이 없어졌다고 내가 뭘 좋은 걸 한 게 아닌데, 좋은 걸 먹거나 좋은 운동을 하거나 좋은 명상을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아프던 부위에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몰랐는데 알고 나니 이것도 인체에 숨겨진 비밀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우리 몸에 숨겨진 코드죠. 네, 우리 몸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인 거죠. 우리 몸이
안 좋아질 때는 이렇게 이런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안 좋아지면서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상을 분산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좋아질 때는 어떨까요? 네, 우리 몸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명현현상, 그리고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네, 피부 화장품 쓰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화장품인데 처음에 쓰면 호전 반응, 명현 현상으로 뾰루지 같은 거 나고 막 붉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니까 계속 쓰시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여성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단계별로 겪었던 이 증상, 이거를 여기에서 갑자기 병이 없음 상태, 좋음 상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 단계를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요 통증을 한번 찍어야 통증이 완전히 없는 원인을 고치는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글리코 영상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클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드실 때, 글리코 영양소를 드실 때 이 영상을 꼭 보시고 호전 반응 명현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들으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은 우리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좋은 반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건강해짐, 병 없음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을 한 번씩 되짚고 요걸 빠르게 단기간 안에 되짚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했죠.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바로 건강이 해쳐졌다, 아프다라는 건데 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안정화가 돼 있죠. 항상성에 의해서 적응이 돼 있죠. 다시 밸런스를 좋게 만들기 위한 이 변화도 바로 우리 몸에서는 불안정 상태로 느낍니다. 그래서 좋은 밸런스가 맞는 상태로 가기까지 그때 또 약간의 혼란을 겪어요, 우리 몸이.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시면 한의학에서도 우리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약, 진통제 같은 거 먹었을 때 우리 호전 반응 느끼지 않아요. 부작용이랑은 달라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아픈 부위에서 통증을 겪으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픈 부위의 통증을 없애는 게 양약이죠. 그 대신에 다른 부위에 독소가 쌓였다가 반응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약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쳐서 그쪽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그게 부작용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호전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팠던 부위가 나아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통증입니다. 없던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인데 병이 커지면서 느껴지지 않게 되었던 그 통증, 그게 병이 다시 작아지면서 다시 한번 그 통증을 찍고 좋아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클린을 하고 계신데 여기 수술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문제가 되는 부위를 증상을 없애준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터널 증후군이 생긴 원인을 없애준 게 아니죠.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그 부위에 마취제 등의 약물이 투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으셨어요. 네, 클린을 하시면서 여기가 크게 부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명현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놀라거나 끊거나 안 먹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글리코 영양소를 더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째 될 때 다시 이게 사라지면서 통증이 싹 사라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 일시적으로 거기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게 명현입니다. 내가 위가 안 좋은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통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위는 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죠. 위가 좋아지기 위해서 좀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명현입니다. 이게 몸이 좋아지면서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팠을 때처럼 막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몸에 영양소가 채워지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정도, 그 정도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혈압 있으시고 빈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한 번씩 겪으세요. 저도 기립성 빈혈이 많이 없어졌었는데 이 클린을 하면서 기립성 빈혈이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들릴 수 있어요. 수기가 부족한 경우, 자궁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이명이 또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현이에요. 내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증상, 그것들을 다시 한번 짧게, 짧고 그때보다는 덜 심하게 겪고 넘어가는 것. 내가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좋은 것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하면, 이 부분이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통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이 명현 현상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했던 부위, 특히나 아팠던 부위, 이런 곳들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왜냐하면 장은 내보내기가 되게 쉬운 부위잖아요. 그래서 장은 먹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설사가 아주 대표적인 명현 반응입니다. 독소가 몸에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게 혈관에 쌓여 있고 세포의 틈 사이에 다 이렇게 껴 있는데 그걸 지방으로 봉인을 해서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독소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안정화를 시켜놨죠, 내 몸 안에서. 그런데 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먼지를 털듯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집안의 먼지를 털듯이 한번 그것들이 훅 일어나야 돼요. 혈관에 쌓여있던 먼지, 세포, 독소 이런 것들 다 긁어내야 되죠. 그리고 세포 속에 쌓여있던 그 독소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몸속으로 갑자기 이렇게 끌어나오게 되죠. 그때 느껴지는 명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곤노곤한 기운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느껴지기도 하는 명현 현상이에요. 노곤노곤합니다. 이건 피곤한 거랑은 좀 달라요. 피곤한 거랑은 좀 다르고, 그 봄날에 점심시간에 딱 점심을 먹고 나서 앉아있을 때 그런 노곤함,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명현 반응의 하나예요. 내 몸속에서 열심히 면역세포들이 독소를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스팅된 다 몸속에서 떼어내고 일어난 이 독소들을 배출을 시키죠. 내보낼 수 있는 곳으로는 다 내보냅니다. 일단 설사를 하고요. 방구를 끼고요. 냄새 방구를 엄청 낍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이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걷기 운동 좋거든요. 걷기. 말하지 말고 이렇게 입 다물고 코로만 숨 쉬면서 너무 힘들면 입으로 조금 숨 쉬어도 되지만 가능한 입 다무시고, 그리고 손에 뭐 들지 않으시고 걷기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운동하시면서 이걸 클린을 같이 하시면 방구가 정말 많이 나와요. 독소 배출이 뿡뿡뿡 잘 됩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요. 몸에서 냄새도 나고, 특히 그 독소 있는 치약 쓰시면 입 냄새가 많이 나고, 냄새로도 나가고, 뭐 계속 무한정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짧으면 2주 정도에서 한 3주, 길면 한 달 정도 유지되는데, 한 2, 3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소가 또 어디로 빠져나가냐? 코에 문제 있으신 분들, 코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콧물이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해결이 됩니다. 콧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독소들이. 그런 식으로 독소가 배출이 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무릎 같은데 스테로이드계 그 약물 많이 쓰신 경우에는 약물 때문에 더 아프시거나 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 후에 찌꺼기가 나와요. 하열인가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하열이라고 하기에는 검은 찌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반응들을 겪고 나면 내 몸속에 있었던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면서 혈관이나 피가 깨끗해지면서 피로감이 덜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몸의 항상성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의 항상성,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마음의 항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